해가 호수 너머 나무들 뒤로 서서히 사라지며 붉은 노을이 고요한 자연 속에 홀로 서 있는 고급스러운 저택 위에 연한 주황빛을 드리웠다. 멀리서 보면 누구나 이곳이 성공한 젊은 부부의 행복한 보금자리로 여길 터였다. 하지만 그 단단한 벽 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방금 만든 따끈한 된장찌개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레 준비했다. 하루 긴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그녀와 함께 평범한 부부처럼 밥을 먹어주길 바랐다. 현관 앞에서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자 지연은 화들짝 놀랐다. 황급히 일어나 머리를 매만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민호는 아내를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집에 들어오며 재킷을 벗고 차갑게 말했다. 저녁은 이미 먹었어. 굳이 밥 차릴 필요 없어. 지연은 순간 멈칫하며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오후 내내 정성껏 준비한 식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졌다.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헛된 기다림은 없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실망이 묻어났다. 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비꼬듯 말했다. 아내가 돼서 이렇게 요구가 많아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쳤는데 제발 귀찮게 굴지 마. 지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민호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다정했던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롭고 멀어졌고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와는 전혀 달랐다.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민호는 이미 인내심을 잃었다. 지연 그 약한 척하는 목소리 좀 그만둬. 너 잔소리에 진절머리 났어.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지연은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다. 넓은 집 안을 무거운 정적이 감쌌다. 지연은 손을 꽉 쥐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이 웃음으로 가득할 거라 믿었지만 남은 건 고독과 냉기뿐이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민호의 아버지인 석진 할아버지가 모든 걸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손에는 식어버린 녹차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고민을 담고 있었다. 민호가 지연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 본 게 처음이 아니었다. 지연이 며느리가 된 이후로 그는 그녀가 남편의 차가운 말들을 조용히 견디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그는 아들이 쉬운 성격이 아님을 알았지만 설마 아내를 이렇게 무심히 대할 줄은 몰랐다. 민호가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석진 할아버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민호, 이리 와. 민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보며 툭 내뱉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석진 할아버지는 녹차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밥을 안 먹고 싶다면 그건 내 자유다. 하지만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 민호는 순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갑게 웃었다. 아버지가 지연 편 드시는군요. 석진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사랑이 식었다면 최소한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 집을 숨막히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 민호는 몇 초간 말없이 서 있다가 어깨를 으쓱였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죠. 이건 제 문제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거실엔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천천히 저었지만 입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지만 함께 앉아줄 사람은 없었다. 화려한 저택은 텅 빈 듯 서늘했다. 지연은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하지만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듯했다.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석진 할아버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아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민호의 냉랭함과 달리 따스했다. 지연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스스로도 그게 거짓말임을 알았다. 석진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잔을 그녀 쪽으로 살짝 밀었다.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단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감사함과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건 아마 석진 할아버지뿐일 터였다. 창밖으론 어느새 어둠이 깔렸다. 호수는 잔잔히 달빛을 반사했고 가을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서늘한 기운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급한 일 생겼어. 밥 기다리지 마. 또다시 반복되는 일. 늘 이런 짧은 메시지에 익숙했지만 이번엔 묘한 불안이 그녀를 감쌌다. 문득 시선이 민호가 의자에 걸쳐둔 재킷에 멈췄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가 재킷을 들었다.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민호가 가끔 피우는 담배 냄새도 아니었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손끝에 서울 도심의 고급 호텔 주차권이 닿았다. 오늘 저녁 시간대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호는 급한 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호텔에 갔을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눌렀다. 모른 척할 수도 늘 그랬듯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강렬한 불안이 그녀를 붙잡았다. 지연은 주차권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히 거래처 미팅이거나 회사 행사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밤새 회의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한 적도 많았다. 휴대폰은 늘 화면을 아래로 두거나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예전엔 그가 정말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지연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의심이라는 감정을 싫어야 했다. 남편을 감시하거나 물건을 뒤지고 캐묻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명백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이 기분을 견딜 수 있을까? 현관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황급히 일어나 주차권을 서랍에 숨겼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디 다녀온 거야?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민호는 질문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일 때문에. 뭘 묻는 거야? 그럼 이 호텔 주차권은 왜 내 재킷 주머니에 있는 거지? 지연은 주차권을 꺼내들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의 의심을 비웃듯 말했다. 이제 별걸 다 뒤져 한가하네. 민호 난 진실을 알고 싶어. 지연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민호는 한숨을 푹 내쉬며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짓 그만해. 일이야 일이. 몇 번을 말해야 해. 일이라면 설명해. 왜 내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지? 지연의 질문에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호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아파한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방 안은 숨 막힐 듯 팽팽했다. 민호가 한 발짝 다가오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연 잘 들어. 쓸데없는 일로 소란 피우지 마. 계속 이렇게 굴면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계단 위에서 석진 할아버지가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평온함을 잃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민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민호 너랑 할 얘기가 있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뭡니까? 석진 할아버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는 났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 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도 지연 말 믿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석진 할아버지는 말을 끊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인간답게 대해라. 너 같은 무책임한 놈으로 키운 적 없다. 아버지가 지연을 감싸는 겁니까?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감싸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비겁한 놈이 되고 있다고.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가기 전 그는 지연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 일 후회할 거야. 문이 쾅 닫혔다. 지연은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거짓 속에서 한 발짝 벗어났음을 알았다. 창밖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우울한 풍경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지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멍하니 탁자 위 호텔 주차권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일 후회할 거야. 그녀는 잘못한 게 없음을 알았지만 불안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에겐 명확한 진실이 필요했다. 의심 속에서 매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지 자문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나 민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늘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뭔가는 이 방에 있을 터였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랍을 열었다. 깔끔히 정리된 서류들 사이 구석에 짙은 초록색 선물 상자가 눈에 띄었다.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모양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선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백금 팔찌가 들어있었다. 민호가 그녀에게 선물한 적 없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한 건 상자 아래 깔린 작은 쪽지였다. 정성스레 적힌 글씨. 고맙다, 늘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민호는 그녀를 배신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지연은 화들짝 놀라 상자를 꽉 쥐었다. 고개를 돌리니 민호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보자 어두워졌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 지연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천천히 상자를 들어 쪽지가 보이게 했다. 설명하고 싶어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당황하거나 변명 대신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찾아냈네. 좀 더 순진한 척할 줄 알았는데 지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거짓말이나 변명을 예상했지만 민호의 태도는 비밀을 들킨 사람이라기보다 더 숨길 게 없는 사람 같았다. 그럼 인정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이며 태연히 말했다. 그래, 다른 여자가 있어. 그래서 어쩔 건가 지연은 상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여자가 누구야? 민호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걸 알아서 뭐가 달라지는데 넌 아무것도 못해 지연. 애초에 이 결혼엔 사랑이 없었으니까. 지연의 가슴이 찢어졌다. 오래전부터 의심했지만 민호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칼로 찌르는 듯 아팠다. 그럼 왜 나랑 결혼한 거야?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다.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버지가 원했으니까.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문 쪽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민호와 지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석진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민호 방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다.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입꼬리를 올렸다. 다 들으셨네요. 그럼 더 숨길 것도 없죠. 네가 지연과 결혼한 게 나 때문이라고. 석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위험해졌다. 민호는 조롱하듯 말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자꾸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저 이런 따분한 여자랑 결혼 안 했죠. 벽! 석진 할아버지의 주먹이 민호의 얼굴에 꽂혔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뺨을 감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석진 할아버지는 민호의 옷깃을 잡아끌며 고함쳤다. 넌 아직도 내 아들이냐. 이렇게 비열한 놈이 될 줄 몰랐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석진 할아버지는 그를 세게 밀쳤다.
민호가 뒤로 비틀거렸다. 내가 너를 너무 봐줬다. 성숙해지면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어.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버지를 노려보며 웃었다. 아버지가 저 여자 편 드시는 겁니까? 석진 할아버지는 단호히 민호를 마주보았다. 내 명예를 지키는 거다. 너 같은 아들을 용납할 수 없어.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어두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한낱 여자 때문에 적으로 만들겠다고요. 아니, 석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적대하는 건 비열한 놈이다.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주었다. 민호는 둘을 한참 노려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다. 좋아요. 둘이 서로 감싸주세요. 하지만 이게 쉽게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그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여전히 팔찌를 쥔 손을 떨었다. 석진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걱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들어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참지 않을게요. 저택은 섬뜩한 침묵에 잠겼다. 천장의 샹들리에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빛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며 음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옆에 활짝 열린 여행 가방을 두었다. 옷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 눈물은 이미 말랐다. 이제는 단호함과 떠나겠다는 의지만 남았다. 지연은 일어나 가방 지퍼를 잠갔다.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행복한 결혼을 꿈꿨던 이 공간은 이제 그녀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었다. 더 머물 이유가 없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방을 끌며 방을 나섰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계단을 내려가자 석진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늦은 밤인데도 잠들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지연이 끌고 가는 가방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민호가 밖으로 밀려 나왔다. 비틀거리다 쓰러질 뻔했다. 지금부턴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석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호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미치셨어요. 아니, 네가 스스로 이 지경을 만든 거다. 민호는 문 밖에서 주먹을 꽉 쥐고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다. 두 사람 다 후회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연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석진 할아버지는 문을 닫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제 마음 편히 머물 수 있겠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다. 떠나려던 건 그녀였는데 결국 떠난 건 민호였다. 외로움 속으로 떨어질 줄 알았지만 곁엔 여전히 한 남자가 있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지연이 속삭였다. 석진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고요한 밤 금기된 감정 속에서도 따뜻하고 진실된 새로운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다. 저택은 이제껏 없던 고요에 잠겼다. 다툼도 민호의 차가운 말도 숨막히는 분위기도 사라졌다. 하지만 이 고요는 지연을 편안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민호가 떠난 지금도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집엔 여전히 그녀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다. 석진 할아버지였다. 민호가 떠난 첫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비난하는 목소리도 경멸의 눈초리도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이상 혼자 아침을 먹지 않아도 됐다. 계단을 내려가자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석진 할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다. 지연은 머뭇거리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 뭐라도 먹어야지. 지연은 죽을 내려다보며 묘한 온기를 느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다. 부드러운 쌀의 단맛과 파의 향이 어우러져 어린 시절 진짜 가족이 있던 때로 돌아간 듯했다.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지연은 놀라며 물었다. 석진 할아버지는 살짝 웃었다. 옛날에 민호 어머니가 이걸 좋아했지.
그 일을 기쁘게 해주려고 배운 거란다. 지연은 목이 메었다. 석진 할아버지 같은 남자가 아내를 위해 요리를 배울 만큼 사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뭉클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가 지연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 느낌은 정말로 묘했다. 이후 며칠 동안 지연은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다. 민호는 더 이상 없었지만 석진 할아버지의 존재 덕분에 집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텅 비지 않았다. 매일 아침 석진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차를 우리고 신문을 읽으며 가끔 그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처음엔 단순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챙기는 마음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저녁 지연이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을 때 석진 할아버지가 불쑥 다가왔다. 언제부터 꽃을 좋아했니? 지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꽃이 절 상처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요. 석진 할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평온함은 네가 누릴 자격이 있는 거야.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걸 빼앗는다면 멀리 떠나. 지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제 평온함을 되찾아야겠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은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무거웠다. 노크 소리가 울렸고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살짝 열렸다. 석진 할아버지가 김이 나는 닭죽 한 그릇과 오렌지 주스를 들고 들어왔다. 뭐라도 먹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연은 놀라 한참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지연은 죽 그릇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살짝 떨렸다. 왜일까? 어쩌면 이 따뜻함이 너무 낯설어서.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에 익숙해져 누군가의 보살핌을 잊은 탓일까? 아니면 그녀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지연이 주방에서 정리하다 높은 선반의 유리컵을 꺼내려다 실수로 떨어뜨렸다. 쨍!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석진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재빨리 허리를 숙여 조각을 주었다. 조심해 손 다칠라.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각을 주었다. 그때 석진 할아버지의 손이 우연히 그녀의 손에 닿았다. 순간 둘 다 멈칫했다. 공간이 정지한 듯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고요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의 눈엔 당황스러움과 이름 짓기 힘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연이 먼저 손을 뗐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석진 할아버지도 일어나며 어색함을 숨기려 돌아섰다. 괜찮아. 둘 다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에 손을 얹으니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그는 그녀의 시아버지였다. 그런데 왜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 결국 지연은 그 저택에 더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곳은 숨막히는 기억과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가득했다. 그녀는 교회의 작은 단층집을 빌렸다. 소박한 기와지붕 마당에 야생화 몇 포기가 자라는 집.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았지만 숨쉬기가 훨씬 편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낡은 집은 고장난 수도관부터 걸리는 창문까지 손볼 곳이 많았다. 지연은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석진 할아버지가 찾아올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정리를 끝낸 지연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다. 석진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그녀는 놀랐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네가 떠났다는 걸 알았지. 혼자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니?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쓸쓸히 웃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 너무 낡았네. 고장난 데도 많고. 어떻게 고칠 생각이니? 지연은 머뭇거리다 한숨을 쉬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보려고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있잖니. 그날부터 석진 할아버지는 자주 찾아와 집을 고쳐주었다. 전등을 갈고 수도관을 수리하고 마당에 작은 꽃밭을 만드는 것도 도왔다. 둘 사이의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엔 차를 마시며 때론 말없이 곁에 앉아 있어도 평온했다. 어느 오후 지연이 창문을 칠하다 사다리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석진 할아버지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둘은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다. 몇 센티미터 거리에서 숨결이 얽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석진 할아버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엔 갈등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목을 가다듬었다. 조심해야지. 지연은 그가 손을 떼자 묘한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요리를 하다 높은 찬장에서 양념통을 꺼내려 애썼지만 닿지 않았다. 내가 꺼내줄게. 석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손을 뻗었다. 순간 둘의 몸이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다. 지연은 그의 청과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좁은 공간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양념통을 꺼내 건넸다. 눈빛이 잠깐 마주쳤지만 그 순간이 둘을 당황하게 했다. 지연은 통을 받으며 그의 손에 쓱 쳤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지연이 먼저 손을 떼며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눈엔 스스로도 이름 짓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슴에 손을 얹자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전 시아버지였다. 그런데 왜 그의 곁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끌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랜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옆방에서 석진 할아버지도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식은 차를 든 채였다. 주방에서의 지연 가까운 숨결 당황한 눈빛. 그 모든 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잘못됐음을 알았다. 이런 감정을 느껴선 안 된다. 하지만 지연의 미소를 볼 때마다 왜 그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까? 그 후로도 둘은 변화를 느꼈다. 서로를 피하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지도 않았다. 여전히 예전의 그들이었지만 마음속으론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변했음을 알았다. 석진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지연은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그가 차를 우리고 그녀가 밥을 차렸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곧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산다고 믿을 수 있나? 뭐든 일어날 수 있지. 외로운 여자, 호라비, 남자 오래 붙어 있으면 지연은 시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게 맞았을지도 모른다.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누가 의심하지 않겠는가. 지연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시장에 가면 장사꾼들이 수군거리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집 밖으로 나오면 이웃들이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경멸 어린 눈으로 속삭였다. 그녀는 외출을 피했지만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다. 그러다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민호가 그 소문을 알게 된 것이다. 어느 오후 지연이 시장에서 돌아와 대문을 열자마자 멈칫했다. 마당 앞에 반짝이는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내렸다. 그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통쾌한 기색도 섞여 있었다. 지연은 손이 차갑게 식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차를 들고 있었다. 여유로운 자세였지만 눈빛은 위험하게 어두웠다.
잘 지내는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지연은 장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침착하려 애썼다. 여기 왜 온 거야? 민호는 턱을 치켜들고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다. 재미있는 소문을 많이 들었지. 온 동네가 너 얘기로 시끌시끌해. 지연은 온몸이 굳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써. 민호는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신경 안 써. 그럼 내가 말해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동네 사람들이 널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뻔뻔한 여자 전 시아버지랑 붙어 다니며 세상 사람들 비웃음을 사는 여자.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았지만 민호의 입에서 나오니 더 아팠다.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솔직히 대단해, 지연. 예전엔 네가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전 시아버지까지 홀릴 줄이야. 짝! 지연의 손이 민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민호는 놀라 눈을 부릅떴다. 입 닥쳐 지연은 눈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너 같은 인간 충분히 참았어. 날 모욕할 권리 없어. 민호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욕 지연, 넌 이미 스스로를 모욕했어. 그만해. 그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계단에 서 있던 석진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정말 제 전 부인과 잤어요. 석진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며 낮게 말했다. 민호 지연을 또 모욕하면 넌 더 이상 날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자격. 민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자격 운운할 처지입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석진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분노로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다.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이 든 남자가 전 며느리를 사랑한다니. 아버지 체면은 생각했어요. 제 체면은요. 석진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난 지연을 지킨 걸 후회한 적 없다. 민호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날 배신했어요. 석진 할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니, 민호, 네가 먼저 지연을 배신했지. 민호는 온몸이 굳은 듯 멈췄다. 지연은 조용히 서서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그녀를 배신하고 학대한 전 남편, 다른 한 명은 온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준 전 시아버지였다. 이 순간 그녀는 민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석진 할아버지에게 가 있었다. 민호의 소동 이후 지연과 석진 할아버지는 서로를 예전처럼 보지 못했다. 우연히 마주칠 때면 둘 다 눈을 피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그들 사이엔 전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상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아침차를 볼 때마다 그가 가까이 있을 때면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누구보다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건 잘못된 감정 아닌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사회가 그녀를 비난하는 여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석진 할아버지가 그녀 때문에 명예를 잃는 것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밤을 갈랐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석진 할아버지도 깨어 있으리라 직감했다. 그는 그녀처럼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을 터였다. 갈등 끝에 그녀는 거실로 내려갔다. 흐릿한 불빛 아래 석진 할아버지가 홀로 앉아 식은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다. 아버지 무슨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를 내려놓았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 그는 말을 멈췄다. 계속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지연은 기다리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지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며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처럼 감정과 싸우고 있음을 알아했다. 사회의 판단 소문 이 감정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지연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 순간 그의 눈에 담긴 고통이 그녀의 고통이기도 했다.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는 속삭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침묵이 둘을 감쌌다. 둘 다 답을 찾지 못했다. 이 감정이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쉽게 꺼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무거운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떠나야 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에 그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다. 그녀는 탁자에 앉아 긴 편지를 썼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고통이 담겼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가 이런 일로 고통받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올바르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전 이기적일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명예를 잃는 걸 원치 않아요. 전 떠나겠습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미안해요. 편지를 탁자에 올려놓고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흔들릴까봐 뒤돌아보지 않았다.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이게 옳다고 믿었다. 그날 아침 석진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을 때 묘한 기운이 그를 감쌌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주방은 고요했다. 익숙한 커피 향도 지연도 없었다. 탁자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한 글자씩 읽었다. 각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종이를 꽉 쥐었고 눈엔 고통이 가득했다. 창밖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잿빛이었다. 지연은 떠났다. 그를 떠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옳았다. 지연은 바닷가 작은 마을로 옮겨 소박한 집을 빌렸다. 작은 꽃가게를 열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과거를 잊고 싶었다. 하지만 매일 밤 그의 꿈을 꾸었다. 따뜻한 눈빛, 어깨에 얹던 따스한 손, 아침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낮은 목소리. 떠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잊으려 할수록 더 그리웠다. 정말 그를 잃은 걸까? 그녀의 선택이 옳았을까? 옛집에서 석진 할아버지는 홀로 지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렸지만 마주 앉을 이는 없었다. 저녁이면 마당을 바라봤지만 꽃에 물 주는 이는 없었다. 그녀가 떠난 게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왜 그의 가슴은 이렇게 아팠을까? 지연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다짐했다. 꽃가게에 집중하고 책을 읽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바쁘게 지냈다. 하지만 모두 허망했다. 그를 떠날 수는 있어도 그에 대한 기억은 떠날 수 없었다. 그의 첫 낮은 목소리, 다정한 눈빛이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미칠 듯이 그를 그리워했다. 무엇했다. 그는 자신을 그리워할까,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꾸짖었다. 안 된다. 돌아가선 안 돼.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 결심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매일 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옛집의 석진 할아버지도 다르지 않았다. 낮에는 집을 정리하고 차를 우리고 정원을 돌보며 바쁘게 지냈다. 하지만 지연이 없는 모든 건 의미 없었다. 주방에 들어설 때면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하나 더 꺼냈다. 정원에 나갈 때면 그녀의 웃음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집은 텅 빈 껍데기였다. 밤이면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그녀가 남긴 편지를 수백 번 읽었다. 각 글자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떠남이 옳다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그녀 없인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평생 올바르고 이성적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다. 지연을 찾고 싶었다. 그녀를 곁에 두고 싶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느 아침 석진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을 안고 일어났다. 지연을 잃은 건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반대하든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오직 지연뿐이었다.
그는 지연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아는 이들에게 전화하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지연은 너무 조용히 떠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